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어플라이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해외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다양한 사이드 잡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위스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한국 컨트리 매니저로 계시는 유준영님을 인터뷰했어요. 준영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플라이 인터뷰에 한 번쯤은 꼭 모시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커리어를 다양하게 잘 개발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메인 잡으로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해외 영업 쪽으로 굉장히 경력을 탄탄하게 잘 다져오셨고, 그리고 사이드 잡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제작이나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사이드로 커리어 컨설팅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 오신 준영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님 어플라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이전에 제가 잠깐 인트로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피아 제네틱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스위스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이제 한국 컨트리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유전자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 분석 기술, 그리고 키트,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하스피털 쪽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의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외 영업 분야로 나가신 그 첫 스텝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해외 영업 쪽으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그 첫 스텝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세운 약간의 꿈 같은 건 이제 something global. Something Global이라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모호한 기준에 맞춰서 그냥 앞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영어 공부니까 영어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생물학이었어요. 바이올로지였기 때문에 전공, 그리고 중간에 이제 3, 4학년 때는 제가 경영 쪽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 부전공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베이스로 이제 갈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해외 영업 쪽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직무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이템 상관없이 아시아 어시스턴트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다가 1년 후에는 이제 아시아 세일즈 매니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앤 미들 이스트 세일즈 매니저로 하면서 이제 두바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다니면서 비즈니스 디벨롭 위주의 역할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가장 큰 그 걸림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쓰는 영어랑 정말 예.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쓰는 영어랑 다른데, 이 프로페셔널 레벨로 오기까지 어떤 예. 것들을 공부하셨나요? 프로페셔널 레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day one부터는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 잉글리시를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인도가 주요 고객이었는데 인도 친구들은 대화를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일부러 저는 연습을 하려고 인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음. 한 1시간 정도 하루에, 그래서 와, 디스커션을 한 시간. 그냥 뭐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How are 어, you부터, 어, what did you do부터, 음, what's your plan in your business line? 이라든지 하면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 베이스로 일부러 트레이닝을 했어요. 저는 나름 그렇게 했고, 또 군대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면서, 야, 음, 우리 프리토킹 하면 안 돼. 내가 영어 좀 음, 이렇게 스피킹 하고 싶은데 이제 전혀 기회가 그러시구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말에 너랑, 그럼 오히려 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음. 예, 그런 것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근데 했어요. 전 완전 그 동의를 하는 게, 예, 저도 대학생 때는 예, 영어를 정말 잘 공부하려면 해외를 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근데 음, 정말 저는 일을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일을 예,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브리티시 카운셀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걸 다니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도 이 정도 레벨은 쌓이고 쌓였는데 훨씬 더 싼 가격에 쌓이고 쌓였는데 굳이 외국에서 배울 필요가 없구나. 한국이 오히려 더 배우기 좋은 환경이구나. 아, 너무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춘영님과 같이 이런 방법을 저도 사실은 썼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같이 예.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전화를 조금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입장에서 굳이 이메일로 써도 되는 거를 전화를 해서 얘기를 예. 해보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나 아니면 은행에 전화할 때나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두 명이 써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춘영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이오테크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계속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셨는데 처음에는 예. 세일즈 앤 마케팅 매니저로 시작해서 4년 뒤에 다른 회사의 그 세일즈 디렉터로 점프하게 됐어요. 이렇게 예. 커리어를 점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회사에서 이제 또 나름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저는 다른 부서랑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부서랑은 굉장히 일부러 막 점심도 먹자고 하면서 찾아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쪽 분야랑 또 인사 부서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이런 트레이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입 트레이닝도 없어가지고 제가 제안도 드려서 나름 그런 것들이 또 정착이 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조금씩의 그런 오피니언을 줘서 뭔가에 약간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도 제가 즐겼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이야 뭐 사실 뭐 그냥 할 것만 하면 되고요. 배울 거 배우면 되지만 회사에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렇게 약간 와이드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두 번째 회사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됐는데, 두 번째 회사는 사실은 아주 우연하게 제가 영어 스터디를 또, 운영을, 직장인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 해외영업 부서였어요. 그래서 해외영업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디스커션 했던 그 목요일 저녁 클래스를 제가 카페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해외영업 분들이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헤어졌어요. 근데 4년 후에 그 중에 한 명, 예전에 팀장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오퍼가 온 거예요. 사실 스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미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의 아시아 지사장이 됐는데, 그거 베이스로 같이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세일즈 디렉터로 이제 아시아 4개 국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거 베이스로 이제 스위스랜드 컴퍼니에서 다이렉트로 연락 온 거 아니고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UK에 있는 헤드헌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저 네. 주변에도 네. 그 링크드인에 올렸는데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 생뚱맞게 유럽권 예. 헤드헌터가 너 지금 아시아의 이 포지션에 있는데 관심 있어? 라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드인 셋업을 잘 하셔야 되고, 물론 팁도 많이 주셨지만, 저는 링크드인,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연결을 많이, 자기가 관심 분야 연결을 많이 해놓으면 더 많은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 한 1,500명 정도, 예, 그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회가 준영님이 운영하셨던 영어 모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셨잖아요. 그게 저는 참 되게 인상이 깊은 게 하실 때는 굳이 내가 이런 인맥들을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양한 전혀, 일들을 예, 하니까 다양한 분들하고 커넥트가 되게 됐고 그리고 예,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이제 준영님의 능력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고 그게 기회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처음에는 이런 다양한 사이드 잡들을 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라든지 영어 모임이라든지. 더 재밌는 생활을 위해서 이제 나름 저녁 시간은 이제 약간 창작의 시간, 뭔가 음악을 듣고 영상을 내가 찍은 걸로 제 목소리를 넣어서 랩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컨셉으로 하면 나름 시장에서도 차별성 있고 제가 또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거 베이스로 이제 첫 번째 회사의 어떤 경험치를 쌓으면서 다른 일을 이제 시작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니까 이제 영상 편집만 한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가 만든 영상을 보고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유튜브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홍보 영상을 찍어주세요라는
기업에 연락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찍어줘 보니까 또 이렇게 수요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비용을 책정하지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각한 거죠. 물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투잡을 할 때. 하지만 저는 해보면 더 경험치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다이렉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번역을 해달라. 그리고 어떤 분은 저를 아는 분이 이제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예전에 벨기에 대사관에서 이제 맥주 파티를 했는데 그 벨기에 대사가 얘기하는 걸 좀 통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사이즈업을 여러 개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함으로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도전은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를 했다면 한 4개, 3개 정도가 워킹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는 한 5년 정도 했고 그다음 커리어 서비스는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모임은 한 8년 정도 운영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플라이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질문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정말 저는 이 준영님과 같은 길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직 정말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작게 관심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면 이게 꼬리를 물고 새로운 기회로 트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를 이제 찾아라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거 이게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해보는데 저는 혼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스터디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배우고 싶으면 영상 스터디를 만들어 버리고요. 제가 영어를 프레젠테이션을 처음에 잘하고 싶어서 프레젠테이션 영어 클래스를 만들었었어요. 직장 다니고는 2개 정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모임의 장점은 단순히 영어 모임이 아니더라도 뭐 경제 모임, 주식 모임 상관없어요. 영어 모임이 아니더라도 또래끼리 소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래 중에서 조금 똘똘한 친구들 같이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또 다른 분야 친구들 모여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조금 더 해안이 넓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거 베이스로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 말고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생각들을 공유받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때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준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회사 밖에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는 게 정말 제일 후회가 돼요.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게.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집단,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그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이 노출돼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준영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리어 컨설팅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커리어 컨설팅을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실수 같은 것 중에 공유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두 분류가 있어요. 정말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나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부족하다, 아직은 뭔가 좀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가 훨씬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자나 후자나 같은 레벨인데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로는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알바만 하다가도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이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마존
에서 일을 하다가 시애틀 아마존으로 이제 트랜스퍼한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본인의 포텐셜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갭이 있어요. 본인의 가치를 표현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역할을 했고 시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좋은 회사에서 가망성이 높은 회사라면 저한테 이 정도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사업부를 가지고 매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내가 이 포지션에 갔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잘할 수 있는지, 내가 그 기업을 잘 알고 내가 그 진심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는 나의 객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정도의 능력으로 이 부분은 확실히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면접이든 자소서든 드러납니다. 읽힙니다. 그런 게 조금 제가 드렸던 주요 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팔아야지 상대방이 알아듣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나의 기여도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셀링할 줄 아는 것이 뭐 취업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도 커리어를 개발하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준영님,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커리어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준영님의 블로그도 밑에다가 걸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